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내일부터도 힘내시고 각자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건 11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읽겠습니다. 레이건은 미국과 국민들뿐 아니라 특히 국부들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예외주의 이 땅을 갈아 일구고 토양을 닦고 길을 낸 것은 바로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이었다. 미국 대통령들은 언제나 연설에서 국부들을 인용하고 언급했다. 존 F 케네디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최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오바마는 국부들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어쨌든 미국 국부들의 발언들은 종종 미국 대통령들의 수사에서 부활하곤 한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처럼 국부들을 자주 모든 주제마다 인용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레이건이 국부들을 언급할 때 이는 단순히 1776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지를 듣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국부들을 어떤 대통령보다 분명하게 재발견했다. 그는 국부들을 강력하게, 매우 독특하면서도 적절하게, 그리고 어떤 현대 대통령보다 현저하게 더 자주 인용했다. 나는 미국 대통령들의 공문서를 연구하면서 케네디, 닉슨, 존슨,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평균 100에서 200회 정도 국부를 인용한 것을 발견했다. 그중 린든 존슨이 가장 많은 240회를 인용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레이건에 비하면 현저히 뒤떨어지는 횟수였다. 레이건은 850회나 국부들을 인용했다. 조금 더 비교하자면 조지 H.W. 부시는 국부들을 약 60회 정도 인용했고 카터는 불과 30회, 포드는 가장 적은 5회를 인용했다. 카터와 포드가 미국 건국 200주년 즈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그들의 적은 인용 횟수는 이상한 일이다. 최근의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국부는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조지 워싱턴 순이다.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제퍼슨을 300회 정도 언급했고 링컨은 200회, 워싱턴도 거의 200회 정도 언급했다. 레이건은 직접 국부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건국 목적을 언급했다. 흥미로운 것은 레이건에게 국부란 1776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620년에서 30년에 존 윈스롭과 아라벨라의 선원들을 포함한 청교도들과 윌리엄 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제한된 정부의 중요성, 미국인 신앙의 의미, 전 인류를 위한 빛나는 도성이라는 미국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부들을 인용했다. 그는 200년 전 독립혁명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미국인처럼 그의 시대에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도전을 맞았다고 여겼다. 그는 국부들의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빌려 이 새로운 도전을 맞은 미국의 정체성과 체제를 설명했다. 레이건은 미국의 체제를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와 대조했다. 그리고 그가 설파한 1980년대의 미국은 국부들이 그린 미국이었다. 그는 그들의 생각과 비전이 여전히 애국적이며
지적으로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레이건은 국부들의 비전이 새로운 도전에 맞선 미국을 또다시 떠받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레이건은 정부에 대한 비전을 국부들의 비전과 연결시켰다. 그는 위대한 국부들이 세운 예외적인 미국의 축은 바로 생명과 자유와 소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지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부 기능에 대한 이해라고 결론지었다. 국부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 즉 시민자유의 기초이자 국가의 첫 원칙인 인류 보편의 원칙들을 확언한 헌법과 독립선언문의 주인공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레이건의 첫 연설은 1964년 10월 27일의 선택의 시간이다. 이 자리는 베리 골드워터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위해 마련되었고 전국에 방영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연설이 레이건을 모두가 주목하는 차기 정치인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여긴다. 레이건이 이 연설에서 말한 운명과의 조우가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한참 전인 바로 이 연설에서부터 그가 1776년의 정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이 연설 직후인 1965년 자신과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대중에게 더 충분히 소개하기 위해 쓴 자서전 나의 나머지는 어디에? 에서 동일한 운명적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다. 이 책은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화려한 문단으로 끝을 맺는다. 선택의 시간 연설을 포함해 1960년대에 그의 연설에서 발췌한 그 마지막 문단에서 레이건은 향후 소련과의 대탕트 정책을 강력히 거부하는 논리를 이미 내놓았다. 그들은 단순한 대답을 내놓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쉬운 대답은 없지만 단순한 대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바를 실행하기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정책들은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포로가 된 우리 동료들의 항구적 노예 제도를 대가로 우리로 하여금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료 인간들의 소유주와 협상할 준비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이건은 국내와 국외의 자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대탕트를 근거로 협상을 맺어 철의 장막에 가려진 채 포로된 동유럽 사람들을 영구적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협상은 단순히 그릇되고 부도덕한 정도를 넘어 최악의 악덕이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강조하며 또다시 국부들을 연상시키는 다음에 중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위험에 맞서기보다 수치를 선택하는 나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만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노예로 살라고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부했어야 할까요? 콩코드 다리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계에 울렸던 그 총소리를 울리지 말았어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다 헛되이 죽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레이건은 미국인에게 타협이 아닌 용기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동료 미국인들도 운명과의 조우를 맡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구상 최후이자 최상의 희망인 미국을 보존해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천년의 암흑으로 내모는
첫 발을 내딛도록 선고하는 것임을 호소했다. 레이건은 만약 그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다면 적어도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거라고 비장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최소한 겁쟁이, 지도층이 노예주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도덕적 용기를 냈다는 것을 의미할 터였다. 레이건은 미국이 이런 도덕적 용기를 시험한 첫 사례가 1776년에 시작되었고 국부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고 여겼다. 이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지속되는 교훈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었다. 이것은 또한 레이건에게 결정적인 교훈이었다. 레이건은 평생의 정치 인생 동안 토머스 페인의 말에서 특별한 영감을 얻었다. 우리는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레이건은 페인의 이 말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레이건에게 미국의 건국은 단순히 어느 민족, 어느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미국 건국은 어떤 아이디어의 탄생과 제도화를 의미했다. 그것은 입헌 정치와 대의 정치의 본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으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강력한 개념이었다. 안타깝게도 국부들의 그런 숭고한 이상과 훌륭한 비전, 그리고 지혜는 현대 미국 대통령들이나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이상과 비전, 지혜와 레토릭의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못했다. 특정 이슈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로서의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과 후보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호의 기회와 위대한 전통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 뿐 아니라 국민을 가르쳐야 한다. 대통령의 레토릭은 그 위치가 주는 권한의 원천이다. 대통령은 어떤 레토릭을 발휘해야 할까? 로널드 레이건의 레토릭은 종종 국부들의 말에서 나왔다. 부끄러움 없이 레이건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지도자뿐 아니라 선생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여러 의미에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시민 강자가 되었다. 이 위대한 소통자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것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반복해 가르칠 가치가 있다. 네, 레이건 11 원칙,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을 읽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시작된 것은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국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등과 같은 정말 훌륭하고 보수주의 가치로 그리고 신앙이 있는 그런 국부들이 나라를, 미국을 건국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 전 세계 나라에 자유를 선물해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미국의 시스템이 500년 동안 중국의 노예로 있던 그런 조선을 속박해서 풀어줬으며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미국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끝까지 지키며 이 자유가 소중함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